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그동안 제가 만든 영상이 좀 너무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다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쉽고 일상에서 더 접하기 쉬운 내용 위주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암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징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사인 저도 암을 정말 피하고 싶은 질병입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건강 수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암과 관련 증상과 징후가 있다고 해서 전부 암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평소에 잘 알아두면 건강 관리를 하는데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과 징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휴식을 취해도 나아지지 않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보통 수면 부족이나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해서 생기는 피로는 수면 보충이나 휴식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암이 있는 경우는 아무리 휴식을 취해도 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유 없이 5kg 이상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소모성 질환인 암은 살이 계속 빠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징후로 암을 많이 의심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고요. 이런 체중 감소 문제로 암 검진을 받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음식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어서 살이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데도 살이 자꾸 빠진다면 암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배가 고프지 않고 삼키기 어렵고 복통 또는 메스꺼움, 구토 같은 증세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보통 소화기 계통의 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삼키면서 걸리는 듯한 불편감이 있으면 식도암을 의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몸의 특정 부위가 붓고 덩어리가 만져질 때입니다. 암세포가 커지면서 종괴가 되어 크기가 증가하면 만져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잘 낫지 않는 피부 상처 또는 노랗게 변한 피부색 또는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할 때입니다. 암으로 인한 면역이 떨어져서 상처가 잘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 흰자위가 노랗게 되는 황달 증세는 암과 관련된 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치료에 반응이 없는 등과 발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기관지나 폐에 암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변비나 설사와 같은 배변 습관의 변화 또는 대변 모양이 변하는 것입니다. 역시 소화기 계통의 암을 의심할 수 있으며 특히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 증세 중에서 음식을 잘 섭취하는데도 빈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남자들이 이유 없는 빈혈이 생기면은 대장암을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소변을 볼 때 혈액이 섞여 나오는 혈뇨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방광암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피부 점막이 파인 듯한 그런 궤양, 출혈, 그리고 통증 또는 감각저하 같은 구강, 입안의 점막 변화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입 안쪽에 이런 증상들이 오래 지속이 된다면 구강암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는 두통, 시력, 청력저하입니다. 뇌쪽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뇌종양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암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질환들에 의해서도 충분히 동일한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진찰과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암에는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암이 있을 때 가장 흔한 증상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우중상입니다. 증상이 없을 때 이미 암이 몸에서 생겨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이미 앞에서 언급한 10가지 증상들을 느끼고 있을 때는 이미 암이 한참 진행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암을 진단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건강검진과 암검진을 통해서 암이 진단되는 경우 우중상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불편한 증상도 없는데 검진을 통해서 암을 발견하게 됩니다. 암은 증상이 없을 때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과 암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저도 암 예방을 위해서 기능의학으로 몸관리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건강검진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기능의학으로도 100% 암을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조만간 검진 예약을 해서 암검진을 받아볼 예정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그 암을 미리 예방하는 것인데, 암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원인을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암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